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김태환 교수님과 함께 국제정세, 한국인의 필수 교양 과목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대한민국은 왜 다른 나라보다 네네. 국제관계가 중요한가 이 네네.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네네.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네. 지난 시간에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국제관계도 국가 간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어떤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관계도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잘 이해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폭도 넓어져서 인간관계를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영위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에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국가들에게는 국제관계가 중요하기 네네네. 때문에 국제관계를 모두가 교양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제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제관계를 네. 교양 과목 정도가 아니라 네. 필수 교양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지정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한계, 지정학의 한계,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인 이 조건은 우리와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유독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짐이라고 그럴까요? 좀 핸디캡이 되는 거죠. 어떤 국가 행위를 하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지정학적인 특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변하기가 아주 힘들고 역사상 그 사례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인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힘들지만 이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우리가 목표로 한 좀 더 나은 우리 번영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과 국가가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렇죠, 게 맞습니다. 뭔가 개인도 강점,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국가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점을 보완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정학이라는 게 그렇죠. 뭔지 네. 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그렇죠. 지정학적 예, 예. 배운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정학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핵심은 위치와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요. 사실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유럽의 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는 영국의 브리튼 섬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메인 반도 그것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반도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1.5배 크기의 일본 옆에 있고 또 한반도의 43배 크기의 중국이 옆에 있고 한반도의 77배 큰 러시아와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었다면 큰 나라인 우리가 작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치와 공간의 지정학입니다. 더구나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의 3분의 1이고 중국의 86분의 1이고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154분의 1입니다. 인구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인구는 일본의 2.5분의 1이고 러시아의 3분의 1이며 중국의
2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국력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네. 또 군사력은 뭐 6위권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통계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국력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1, 2, 3, 4등 하는 종합국력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경제 10위권의 대국, 군사 6위권의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가 덜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가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끼어 있는데 네. 이 국가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1, 2, 3, 4등 하는 강대국, 4개 강대국에 동시에 위치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지정학적인 짐, 지정학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한다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오직 노력을 더하는 길밖에 없는데 문제는 물리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한정 노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국토 면적이나 국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그렇죠.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국가도 정말 개인처럼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분단이 또 되어 네, 있기도 네, 네, 하고 맞습니다. 인구도 적고 자원도 좀 부족하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거가 참 열악한 조건들이었네요. 네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당연한 줄 알지만 이렇게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부심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네네. 지정학적인 한계, 지정학적 네네네. 짐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 관계를 잘 활용하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게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단점이지만 이 강대국 간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지혜롭게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인 지정학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이 국제 관계에서는 잠시의 한눈 파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균형이 깨지는 날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 폴란드의 경우가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식민지가 된 경험도 있지만 이 폴란드의 경우는 역사상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동유럽의 거대한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분할돼서 나라를 잃고 지도에서 오랫동안 지워진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국제 관계를 잘 이용할 수만 있으면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가 네, 우리 국민들의 필수 교양 과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는 본질상 쇄국을 해서 자급자족으로 하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또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고 발전에 유익하고 나아가서 상대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그거를 바로 우리가 국제 관계라고 하고 그게 국제 관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의 국가들보다 주어진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한계, 지정학적인 짐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국제 관계를 더 많이 공부해서 국제 정세에 더 밝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 바로 그 이 국제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됐고 또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또 6.25 전쟁의 비극을 고통을 겪었고 또 우리 바로 앞 세대에 이르러서는 국제 관계를 또 잘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경제 부흥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당당한 어떤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앞으로 더 큰 번영과 지속적인 안녕을 우리나라가 추구하려면 이 국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 국제 관계는 우리 5천만 나아가서 8천만 한국인이 유아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가리키고 배우고 일상에서 늘 가까이 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관계가 왜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한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제관계를 잘 활용하고 국제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 시간 강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관계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